안녕하세요. 스타일랩 종합건축사무소의 안흥준입니다. 작년 이맘때 건물주학교를 제일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년이 되었습니다. 거의. 그리고 1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리고 1강부터 시작해가지고 4강 관련까지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나눴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이렇게 집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고, 그 다음에 본인이 운영하시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그 회사의 시스템에 맞는 건물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되어지는 실수들을 하시는 것들이 알게 되었고, 오늘은 이제 그 건물을 짓는 데 있어 가지고 주로 실수를 갖다가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가장 크게 실수를 하신 부분은 아직도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제 제가 작년 후반기 때부터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본인의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로 많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질문의 핵심은 본인이 얻고자 하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거예요, 사실상은. 그러다 보면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뚜렷해지게 되어지고, 아이디어 1, 2, 3, 4, 5, 6, 7, 8, 9, 10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다면 그 아이디어를 선별하는 기준이 되어져요. 때문에 본인의 꿈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게 나중에는 구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나는 이러한 환경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땅이 주변에 이러하기 때문에 저기는 벽으로 막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쪽은 열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방법이고, 그 전에 나는 이 공간에서 뭘 하고 싶다. 나는 여기에 이런 것들을 담고 싶고, 여기에 누구와 함께 있고 싶고, 혹은 여기서 나는 작업을 한다거나 화랑 같은 작업을 한다거나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듣고, 혹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뭘 필요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기가 뭘 즐기고자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것이 그 꿈 안에 담긴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은 자기가 뭘 좋아하시는지 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본인은 모르지만 주변에 계신 분들은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주로, 그러면 거의 그 주변 분들을 배석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되어져요. 어찌 보면 저 또한 안내자고, 그분은 어찌 보면은 그분하고 같이 무언가를 갖다 했던 지인이지만, 사실상은 본인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잘 아는, 그리고 그것들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꿈에 대한 부분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선별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벽을 막아야 되는지, 빛을 들어와야 되는지, 자연을 담아야 되는지, 즉 시각을 열어줘야 될지 시각을 닫아줘야 될지, 그런 기능에 대한 것까지 모든 것들이 이제 컨트롤하게 되어지고, 그게 얼추 정리가 되어지면 공간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확인이 되어지게 되죠.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재밌죠? 정말 재밌는 얘기를 하게 되죠. 나는 이걸 하고 싶었었는데, 여기에, 제가 제시한 어떤 이미지, 다양한 이미지들 사이에서, 나도 이런 거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나는 이게 더 재밌을 것 같고, 와, 이랬으면 정말 재밌을 것 같고, 그런 재미있는 대화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보편적으로 이제 그 대화의 시간을 짧게는 1개월, 길게는 한 3개월 정도를 가져요. 결정력이 빠르신 분들은
대화가 속도가 되게 빠르신 분들은 거의 한 달 안에 모든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지고, 대화 부분이 많이 이제 그 속도가 천천히 가시는 분들, 그러면 저희는 또 거기에 속도를 맞춰드려요. 그러다 보면은 차근차근 대화하고 차근차근 보고 차근차근 어떤 부분에선 궁금하기 때문에 답사를 같이 가고, 그러다 보면은 본인의 생각과 본인이 어떤 걸 원하는지가 잘 정리가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 그 꿈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줄 거라 생각을 못했지만은, 꿈에 대한 부분에 대한 멘트가 많은 부분을, 또 많은 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라든지 선택을 하는 거라든지 방향을 선정하는 거라든지 혹은 그것을 누리는 거에 대한 확신이 정확하게 다가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두 번째 주로 많이 실수를 하신 분들이 땅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땅 저 땅 다 봤다, 정말 많이 봤다 라는 거 하나 하고, 여기저기 다 봤다라는 부분, 그럼 거의 뭐 다 본 거죠 거의. 그런데 땅을 봤을 때 첫 땅이 나한테 어떤 것을 줄 것인가, 내가 첫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그게 제일 첫 번째 내용이라면, 두 번째 내용은 저기는 거리가 너무 멀고 저기는 너무 거리가 가깝고, 그리고 첫 땅은 혹은 저 땅은 혹은 저 땅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지고 거리를 우선으로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거리보다 더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내가 차를 몰고 혹은 내가 택시 타고, 그 거리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만큼 빠른 시간 안에 내가 바깥에 있는 내가 집 안으로 얼마만큼 안전하게, 그리고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 거리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시간이에요. 시간에 대한 걸 갖다가 담고 있어야 내가 외부에서 업무를 보고 혹은 외부에서 회사를 생활하고 내가 혹은 전국을 다 다니다가 바로 집으로 올 수 있고, 그것도 스마트한 방법으로 가장 빠르게 혹은 가장 안전하게 올 수 있는 방법, 그게 하나의 선택을 보다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멀리 가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가장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동네 범위 안에서 이왕이라면 혹은 그 정확한 부분을 찾는 데 있어서, 정확한 땅을 찾는 데 있어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 땅 저 땅에 대한 거를 찾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꿈, 나는 이러한 환경, 그리고 그러한 환경에 맞는 어떤 이미지 컷 하나, 그거 하나 갖다 놓고 땅을 보고 그 땅에다가 그림을 혹은 이미지를 갖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해서 그 땅에 그 이미지가 맞는지, 그렇게 하다 보면 보다 더 올바른 땅을 갖다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해요. 건물을 다 이제 얼추로 많이 짓게 되어지면 좋은 나무 갖다 심으려고 하시고, 이 나무 좋고, 나무 찾아 산만리 막 여기저기 막 서울분이 막 경남으로 가시고 경북으로 가시고 강원도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누가 좋다고 하는 나무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나무를 사시러 막 전국 사방팔방을 다 다니시는데,
사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무보다 잔디가 있어주는 게 제일 좋고, 도심지 같은 경우에서도 나무를 놓는다 하면은 그 나무가 그냥 아담한 작은 나무여도 상관없어요. 주변에 보여지는 자연에 대한 게 있어가지고 나는 더 좋은 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러실 필요도 없어요. 주변에 있는 나무보다 조금만 더 조금, 아주 조금, 그냥 아주 조금 정갈한 나무, 그 나무면 돼요. 비싼 나무를 심는다 해가지고 꼭 좋으리란 법은 없고, 약간 좀 다듬어진 나무 갖다 놔한다 해서 안 좋다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런 좀 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은, 주변에 그런 자연 경관이라든지가 많은 데에서는 사실 야생화꽃 같은 걸 심어주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뭐 강원도 뭐 장터나 읍내 장터 이런 거 할 때 가서 보시면 야생화꽃 씨앗을 이렇게 쌀 한 봉다리만한 걸로 팔아요. 그거 해봐야 얼마 안 하거든요. 한 5만 원 하나? 그 정도? 10만 원? 5만 원? 요 정도. 그거를 건물 외곽이든 건물 외곽 부분이든 아니면 건물 테두리 부분이든 그런 데다 일부러 좀 뿌려 놓으세요.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피는 꽃이 다 다양해지고, 그러다 보면 내가 겨울에 나왔을 때 겨울꽃을 볼 수가 있고, 여름에 나왔을 때 여름꽃, 봄에는 다양한 꽃, 시간에 따라서 다양한 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풍요로운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경에 돈을 들일 필요는 없어요. 보다 약간만, 하나만, 혹은 작게, 그걸로 멋진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크게 실수를 하시는 게 사람에 대한 실수예요. 내가 집을 지었으니, 혹은 내가 건물을 지었으니, 나한테는 이 건물이 소중해. 굳이 그런 생각 가질 필요 없어요. 그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공장을 지었다면, 혹은 창고를 지었다면, 그 공장 혹은 창고 주변에 있는 사장님들하고 친할 생각을 하세요. 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사를 하고, 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커피를 마시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 좋아지고, 또한 내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더 많은 조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마을에 계시는 마을 사람들하고 융화가 되어지고 같이 즐길 수 있어야, 같이 대화 나눌 수 있어야 내가 부족한 부분을 물어볼 수가 있고 배울 수도 있고 그렇게 다듬어질 수 있고. 그래서 최근 1년간 느꼈던 부분, 그 가장 큰 그 문제라기보다도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4가지. 꿈에 대한 부분, 땅에 대한 부분, 자연에 대한 부분, 사람에 대한 부분.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혹은 건물을 지으시려는 분들이나, 혹은 짓고 계시는 분들이나, 혹은 살고 계시는 분들,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부족한 게 있다 하면 다양한 어떤 힌트가 되어지고, 다양한 어떤 이야기가 되어진 걸 가지고 하나하나씩 조금 우선 나부터 변화를 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서로 웃음꽃 피기에 즐거운 얘기하기도 바쁜 시간이 되어지죠. 또 얼마나 재밌겠어요. 건물을 짓는 이유는 단지 그거거든요. 즐겁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짓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 앞으로는 실수가 그런 부분 혹은 부족함 그런 것들이 이제는 조금 많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돼요. 감사합니다.